마이크로소프트에서 BI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키노트 때 잠깐 데모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 원래 제가 준비했던 데모의 한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에 관련돼서 그냥 앞쪽 리포팅 부분을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앞서 세션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모델들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거를 제공하는지를 알려드린 세션이었으면은 지금 세션 같은 경우는 그걸 실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데모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장표가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장표를 또 이렇게 키노트 쪽에서 많이 활용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트너가 매년마다 한 여름 정도에 저런 BI 쪽 관련해서는 서밋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BI 트렌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인메모리 쪽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 영역, 그 다음에 애저리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영역들,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뭐 이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빨리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B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각각의 트렌드에 맞는 요소 기술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기반의 하둡 같은 경우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윈도우즈 서버 자체가 하둡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둡 자체가 이제 언프리미스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반 애저라고 해서 저희 쪽에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렇게 페이 에즈 유고 모델로 하드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메모리 엔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컬럼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엑스벨로시티라고 하는 그런 인메모리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제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기반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저런 인메모리 기반의 그런 분석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측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트렌드 분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게 또 가능할 거고요. 뭐 애질리티와 관련된 그런 셀프 서비스 BI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데모를 통해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콜라보레이션하고 액션 쪽은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 포함되었던 항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제가 키노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BI라고 하는 게 리포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무언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액션으로 가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적인 가장 기반적으로 필요한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협업을 하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어포인트라고는 저희 쪽에 있는 BI 쪽 관련된 그런 앞쪽에 있는 포탈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BI성 리포트들이 실제 액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애저라고 하는 거 잠깐 얘기를 좀 드렸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실제 데모 환경에서 한번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구성되어 있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가장 현업분들이 잘 쓰시고 있는 그런 친숙한 도구인 엑셀을 활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만들어진 거를 협업과 공유로서 이끌어내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퀄이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B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BI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오피스 관련돼서 오피스 15 웨이브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오피스와 관련된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경우도 엑셀 2013이라고 하는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도 쉐어포인트 2013이라고 하는 버전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좀 보여드리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데이터를 익스플로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좀 다른 형태의 차트나 혹은 좀 다양한 도구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 내에서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드릴 다운을 해가거나 혹은 드릴 어크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약간 고차원적인 분석 방법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뭐 타임라인 같은 거를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좀 명시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데모로 좀 보여드린 부분처럼 실제 좀 이제 웹상이나 혹은 엑셀상에서 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컨트롤은 저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보고서에 대한 버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보안적,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 그 다음에 협업 같은 여러 가지들을 다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에 대한 특징하고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데모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굳이 BI for everything, everywhere, everybody라고 적은 건요. 일단은 제 이 데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서로 이렇게 매시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매시업 형태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현업 위주로 분석을 한다고 저는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유를 하고 그걸 상당히 다양한 뷰를 볼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뭐 한번 보셔서 약간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런던 올림픽이라고 한 거를 기본으로 한번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왔고요. 전체적인 데모 플로우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은 총 7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1단계, 1, 2, 3단계가 이제 실제 매시업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에 있는 뭐 선수나 혹은 종목과 같은 지역과 같은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RDB라고 하는 전형적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메달 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림픽 사이트에 가서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 국가별 성적과 실제 이번 올림픽의 성적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역대 국가별의 그런 메달을 땄던 레코드를 쭉 가지고 와서 걔를 하드 내에서 하이브 형태로 좀 정리해서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또 인터페이스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할 때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쪽에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기반의 인메모리 엔진인 파워피봇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관계 같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제 이거를 엑셀을 통해 분석을 하고 쉐어포인트를 공유를 한 다음에 실제 공유된 모델을 또 가지고 파워뷰라고 하는 웹 기반의 리포트까지 만들어서 그걸 업무에 활용하는 전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안 짜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하다가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올림픽 분석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형태의 엑셀 파일이고요. 보시면 이제 툴 자체가 오피스 엑셀 2013이라고 하는 새 버전의 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2013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워피봇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그런 인메모리 분석 엔진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뭔가를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엑셀 2013을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파워피봇 내에서 이 매니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 모델을 읽는 과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마치 엑셀의 시트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쭉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요. 이거를 전체적인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연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실제 만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간단하게라고 하는 말을 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보시기에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저희가 원래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큐브라고 하는 걸 만들죠. 흔히 얘기하는 다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공수를 들여서 필요한 지표들을 뽑아내고 차원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모델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비어있는 엑셀이고요.
파워 피벗을 그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창이 뜨고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소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SQL 서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DB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나 혹은 엑셀 파일 같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OLEDB나 혹은 ODBC라고 하는 표준적인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가 마스터성 데이터, RDB 안에 있는 마스터성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SQL 서버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림픽 데모라고 하는 이 DB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쿼리를 아실 수 있는 분이면 쿼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명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뷰나 혹은 테이블들을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뷰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선수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정보, 팀 정보, 이 세 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DB단에서 이 분석 모델로까지 그런 ET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이 다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이렇게 분석 모델상에서 분석 모델 안에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전환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올 데이터가 두 번째 단계가 런던 올림픽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엑셀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쭉 보게 되면은 제가 런던 올림픽 리절트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하나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누르셔서 똑같이 첫 번째 컬럼 뭐 헤더로 쓰고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런던 리절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쭉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번 하드비라고 하는 거, 아까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실제 가져올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드번 애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페이 에스 유 모델로 제공을 하는 하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런 인터랙티브 콘솔을 통해서 제가 하드 쪽에 있는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혹은 명령을 낼 수 있는데요. 하이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실제 하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테이블처럼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뭐 일반적인 SQL 문처럼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이브에 올라가 있는 테이블들을 바로 이제 이 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 테이블들을 이제 바로 아까 그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툴에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 하드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여기서 하이브 ODBC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 ODBC 드라이버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었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ODBC 커넥티비티를 바로 맺을 수가 있고요. 이 커넥티비티를 바로 활용을 해서 파워피벗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에 대해 잠깐 보여드렸고 그럼 실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봐야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ODBC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비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했고 패스워드는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 커넥션을 통해서 실제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바로 똑같이 기존에 있는 RDB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테이블을 연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쿼리나 혹은 HPL이라고 하는 그런 쿼리나 혹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바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조회했던 올림픽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하드에서 처리된 결과성 그런 서머리 테이블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BI 솔루션에 같이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테이블들을 이렇게 쭉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이어그램 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테이블들이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테이블이 아까 그 DB 쪽에서 가져온 마스성 테이블들이고요.
이 런던 테이블이 엑셀, 그 다음에 올림픽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게 하드 쪽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각 컬럼명이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그런 컬럼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종목도 있고 종목 아이디, 지역, 국가, 그다음에 런던 리절트에 보게 되면 종목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코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코드와 국가 코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 런던에 있는 저 결과와 여기 있는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또 종목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바로바로 맺어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국가 코드이기 때문에요. 바로 연결을 해보고요. 또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국가에 이렇게 수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밑에 선수 아이디가 있고요. 또 런던 리절트 밑에 보면은 선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상당히 서로 간에 뭐 관계를 맺고 모델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이런 파워 피봇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좀 많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지역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팀 중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대륙명들이 될 것이고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이상에서 지역과 국가라고 하는 걸 또 계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층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층 이름을 주고 지역과 국가를 바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층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맵 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한 작업 없이도 실제 그 빅맵이라고 하는 걸 그 맵 쪽 그 API와 같이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바로 리포트를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파워 피봇이라고 하는 저 툴이 실제 저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데이터 카테고리 중에 주로 대륙명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서제스트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국가 같은 경우도 이게 컨트리나 혹은 리전명이라고 리전을 의미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포츠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미지 데이터도 있는데요. 다 블락 데이터 형태로 가져온 거를 바로 이미지 형태로 바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전반적인 모델에 대한 디자인, 차원이 뭐 흔히 얘기하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그럼 이제 제가 쓸 지표값들, 매저값들을 한 3가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런던 리절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쭉 어떤 종목에서 어떤 국가에는 어떤 국가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정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각 국가별로 뭔가 집계를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카운트를 관련된 그런 지표가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제가 런던 메달이라고 해서 바로 이름을 만들고요. 올림픽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에 가보게 되면 이제 각 국가별 실제 어떤 국가가 몇 년도에 올림픽에서 몇 개의 메달을 땄는지가 바로 나와 있는 거 보시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실제 전체 통계를 좀 내기 위해서 썸하고 그 다음에 평균,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으로 몇 개 각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는지에 대해서 평균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제가 말 그대로 모델 만드는 작업을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엑셀에서 리포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을 할 수 있는 그 창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측정 값들과 뭐 계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리전을 누르고 런던에서 했던 그런 메달수를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드릴 다운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잠깐 만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샘플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만들고 리포트를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차트를 쓴 거고요. 엑셀 2013이 좀 좋아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좀 탐색하는 기능이 좀 많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버튼이 퀵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릴다운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드릴업을 하든지 혹은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지금은 지역별로 되어 있지만 종목별로 드릴 업소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릴 툴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바꿔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좀 필터나 혹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엑셀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관련된 그런 리포트를 다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세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여기서 누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웹 로케이션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저장을 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BI 포털에 있는 이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올림픽 분석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실제 엑셀에서 보였던 화면이 웹에서 그냥 웹 화면에서 웹브라우저 화면으로 그냥 리포트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엑셀 리포트를 웹에서 렌더링 해주는 거는 쉐어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엑셀 웹 액세스라고 하는 그런 웹 액세스나 혹은 엑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 2010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클라이언트와 실제 웹 버전에서 저렇게 리포트를 보는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3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은 웹에서 오른쪽에 피벗 리스트가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세부 종목별로 바로 피벗 팁을 해서 데이터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 또한 처리할 수가 있고요. 혹은 아까 제가 엑셀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예를 들어 드릴 다운이나 드릴 업크로스나 드릴 업 같은 그런 액션들을 웹에서 엑셀 클라이언트처럼 그대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엑셀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많이 리포팅 툴로도 활용되고 있겠지만 더 리포팅 툴로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방향을 좀 정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좀 이미 보셔서 약간 식상하실 수 있는 그 파워 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 2개의 리포트만 만들었지만 지금은 한 개를 좀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실제 파워 피벗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그 인메모리 엔진의 데이터 모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쉐어포인트에 이게 공유가 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엑셀이나 혹은 파워 형태로 항상 리포트를 모든 사람들이 권한만 있다면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파워비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웹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아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피벗 내에, 파워 피벗에 있는 인메모리 엔진 내에 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표로 나타났지만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맵 형태로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맵이라고 하는 게 실제 영문만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이나 대전 같은 한글로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100, 대전에 200, 뭐 예를 들어 광주에 300이라고 찍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파워피벗에서 아 이거는 지역이고 이건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실제 국내에 있는 맵으로 딱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쭉 보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별 매달 분포라고 하는 거를 아주 좀 쉽게 만들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해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거나 혹은 특정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서 확대해서 보는 것 또한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드릴다운 해가면서 지역에서 보다가 실제 국가적으로 보고 국가에서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그 밑에 있는 뭐 동이나 뭐 이런 더 세부적인 주소까지도 같이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GIS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많았고요. 니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도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개발 공수나 혹은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워비라고 하는 걸 활용하시게 되면은 물론 자이도 자체는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전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주 좀 손쉽게 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라이센스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장된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아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이미 보셨듯이 종목별 매달 분석이 되겠죠. 네. 네. 데이터 모델
네. 각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 대비 분석을 파워피봇이라는 PC 안에서 지금 이제 파워피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엑셀 클라이언트니까요. 이 PC의 메모리 자원을 이용을 해서 고급 사용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 분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좀 아시는 분이 알 수 있는 그런 고급 사용자분이 그런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쉐어포인트에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다른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에는 쉐어포인트 이런 거 유튜브에서 뭐 템플릿 통하듯이 맞습니다. 네. 앞에 시간에 뭐 빅데이터 얘기했듯이 네. 기업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뭐 연단위, 뭐 매년을 추정한다면 수기가에서 테라단위가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PC처럼 내려서 작업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네. 선이 되는 백단에서 먼저 일체를 가공을 하고 PC에서 가져올 만한 수준으로만 가공을 한 다음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BI 플랫폼의 강점을 잘 표현해 주시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그런 툴들이 많잖아요. 뭐 스팟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이런 인메모리 엔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케이스의 한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이언트 메모리 자원 자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인메모리 엔진 중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모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서버 사이드의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규모라고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런 파워피봇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메모리 엔진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가 더 쌓이고 모델이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피봇에서 만든 모델을 서버 사이드로 그대로 익스포트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익스포트 임포트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96기가, 200기가 다 꽂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BI 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재개발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확장에 대한 패스를 좀 손쉽게 인메모리 엔진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드린다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델이건 템플릿이건 아니 어떤 어찌됐든 간에 네, 그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까 잠깐 더 보여드렸던 종목별의 그런 매달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이미지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리포팅이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유행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내장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DB 쪽에 뭐 블락 형태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URL 형태로 호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뭐 선택적으로 다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내에서 국가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 또 런던 메달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은 데모라서 약간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하고 뭐 메달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별 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건 아까처럼 파이 차트를 만들고, 이 파이 차트 내에서도 또 한번 드릴다운을 해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거 말고 이제 세부 종목이라고 하는 거를 성별 밑에 한번 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뭐 펜싱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국가별로 몇 개의 메달을 땄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개의 메달을 땄다. 그리고 남자는 각각 3개의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손쉽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고 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예를 들어 둔다고 하면은 이렇게 맨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부 종목으로 딜다운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에서 또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종목에서 메달을 각각 한 개씩 딴 거를 아주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 거는, 제가 이제 올림픽 히스토리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엑셀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올림픽 히스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조인을 해서 기존 대비 성적을 얼마나 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뷰를 더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국가라고 하는 걸 일단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올림픽 히스토리 내에서 올림픽 평균 메달 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만든 에버리지 값으로 만든 그런 지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런던 메달 수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드 형태의 그런 차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가 국가가 많으니까 한눈에 좀 보기가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일종의 필터처럼 슬라이서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중에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지역 자체를 이렇게 슬라이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해당 지역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그런 뷰가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역대 성적 대비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일단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3위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15개 정도의 메달을 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의 메달을 딴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거를, 성적이 좋은 거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고요. 뭐 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수들이 어떤 메달을 땄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 정보까지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만드신 다음에 디자인 땅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대해서 어떤 식의 테마를 좀 적용해서 리포트를 좀 꾸밀 것인가를 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레이아웃상에서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배경 이미지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또한 그냥 간단하게 좀 바꾸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저장을 해서 제가 아까처럼 EC라고 엔터프라이즈 컨퍼런스 때문에 EC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포트가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파워피벗 갤러리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 이 파워피벗 갤러리와 관련된 이런 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개발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그런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그대로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실제 리포트를 만든다면 이거를 업무땅까지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내보내서 실제 저거를 실제 업무에서 예를 들어 뭐 슬라이드 추를 하면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리포트를 좀 능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익스포트를 하고요. 익스포트 한 다음에 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으로 EC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EC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하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버튼 클릭 투 인터랙트라고 하는 그 버튼이 보이게 되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실제 서버에 있는 리포트하고 통신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슬라이드 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서버 쪽과 실제 리포트 자체가 이미 연결이 돼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포트 단에 데이터 원천 단의 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그게 실제 리포트 단에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슬라이드 쇼를 활용하실 때에도 항상 최신의 변경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리포트를 수정한다 해도 그 수정된 사항이 실제 슬라이드 쇼까지 같이 내려와서 바로 별다른 추가 작업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C를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제 슬라이드 쇼에 좀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붙이고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련되어서 오늘 만든 리포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주고 바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무 보고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실제 저런 리포트를 바로 인베딩을 해서 항상 최신의 형태로 번거로운 그런 작업 없이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저희 이제 B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매시업 형태로 가지고 와서 그게 뭐 빅데이터가 되건 하드비 되건 비정형 데이터가 되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좀 손쉽게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엑셀이나 파워비 형태로 리포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게 원래 제가 아이패드를 쓰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써도 됩니다. 근데 좀 혼나죠. 근데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쪽에서 발생된 리포트는 파워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술이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과 관련된 그런 기기의 디바이스에서는 일단은 보는 건 좀 어렵고요.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모바일 쪽에서 플래시나 혹은 실버라이트라고 하는 거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 자체가 좀 약간의 제약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예를 들어 뭐 제가 아까 쉐어포인트에서 엑셀 형태로 만들었던 그런 리포트 같은 경우나 혹은 SQL 서버라고 하는 게 정형적인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팅 서비스를 통해 정형적인 그런 리포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퍼포먼스 포인트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대로 그냥 아이패드에서 바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웹에서 했던 액션들 예를 들어 뭐 드릴다운을 한다든지 피보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옆에 필드 리스트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거의 동일한 경험, 별도의 뭐 웹을 위한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을 위한 개발 없이도 웹 기반의 환경을 그대로 이런 타블렛 환경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좀 데모를 통해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BI의 모습은 크게 한 두 가지 될 거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좀 미덕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가장 바뀐 트렌드는 비정형 분석이죠. 그리고 현업의 인파워먼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통찰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BI 시스템을 만들자가 어떻게 보면 요즘의 트렌드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은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되고 일단 그 사람들이 쓰기 쉬운 툴로서 쓰기 쉬운 모델을 만들고 쓰기 쉽게 아주 편리하게 모델을 만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강력한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엔진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양쪽의 면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그런 심플과 파워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미덕을 좀 많이 맞춰주는 BI 플랫폼을 제공하는 vendor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셀이나 혹은 파워뷰 같은 그런 툴을 통해서 실제 고급 사용자라고 하면 아예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수준까지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풀이라고 하는 거는 인메모리 엔진이라고 하는 좀 뛰어난 분석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리고 확장한다고 하면 서버 사이드까지 확장을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BI의 특징을 모두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거의 시간 딱 맞춰서 제 세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 다음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혹시 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또 뭐 나중에라도 발생하시게 되면요. 아까처럼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저희 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